10살짜리 아이인데도 고작 10살들이 4살짜리 이제 마틴 브라운이라는 아이, 3살인 브라이언 호우라는 아이 둘을 죽였어요. 미국에서 가장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49분 동안 900여 발의 역사의 일부가 될 것이다. 알주 같다. 그 장소에서. 알주 같다 20대라. 이런 극악무도한 사이코패스도 나이 어릴 때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교활한 게 불가능한 수준의 우리가 어찌됐든 끌고 가면서 다 죽여. 뭔 교수님!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2023년 3월 서울 용산구에서는 고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2세 학생이 검거돼 미국에서는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4세 학생이 반자동 소총으로, 중국에서는 13세 중학생 3명이 학생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 흉악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년 범죄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적정한 소년 범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범죄자의 심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염건용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날카로워요. 왜 그래요? 너무 날카로워요. 저는 교수님을 좋아하지만 네. 눈빛이 뭔가 날카롭습니다. 자, 미성년 소년범들을 가르쳐서 제대로 된 인간으로 만드는 일을 평생 동안 해온 분입니다. 전 법무연수원 교수님, 구하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하연 교수님께서는 더 무섭습니다. 웃으면서 뼈를 치시잖아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몇 대를. 자료 보시겠습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만 아는 사람인 거죠. 웃으면서 뼈를 두동강 내시는. 자, 앞서 말씀드린 세 사건의 가해자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모를 숨지게 한 13세 가해자는 네. 촉법 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고 부호처벌을 받았습니다. 소년은 2년 이내 수용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큰 잘못을 하고 2년을 또 다른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14살짜리예요. 콜트 크레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체포가 되긴 했는데 네 명이 총 맞고 즉사했고요. 사형이 맞는데 주 법으로는 네.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낮춰갖고 무기징역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지금 난리 났었죠. 얘네 이제 13세 애들이잖아요. 3명이 한 명을 끌고 가갖고 팀신 패고 뜯을 거 다 뜯고 해갖고 살인한 사건인데 처벌을 거의 안 하는 쪽으로 하다가 사건이 너무 잔혹하다 보니까 네. 주범인 아이는 무기징역 나왔거든요. 무기징역이 나왔습니까? 네, 이거 그것도 중국에서 최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 사례만 봐도 우리나라가 좀 소년범죄 처벌이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약한 더 약한 데가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더 약한 데가 있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4세 미만 그 촉법 소년에 대해서는 네. 아예 보호 처분도 안 하고 그냥 복지 당국에서 그 관여해서 복지 처분. 네. 그 처벌이 없는 겁니까? 처벌보다는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복지당국이 개입하면 차이가 어떤 겁니까? 뭐 상담을 통해서. 그렇죠. 상담하고 교육하고 이런 차원이죠. 끊임없이 가서 이제 그 아이를 상담하고 뭐 얘기하고. 교수님 말씀도 맞긴 한데 네. 일부 독일 애들은 다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 학생들이요? 예, 상담하고 교육이 너무 힘들다고. 이게 더 큰 고민이다. 예, 실제 얘기예요. 네. 예, 그런 애들도 있다니까요. 교수님은 좀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다 죽여야지. 교수님! 무슨 교선, 개선, 교화요. 저는 교수님 편입니다. 말도 안 되지. 영국 쪽 나라들은 센 쪽으로 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데 있죠. 이미 12세 밑으로 다 낮추고 있거든요. 영국은 아예 10세까지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네. 10세만 넘어가면 자기가 보호 처분을 뭐 하겠다 이거지. 논란의 핵심 사건이 하나 있어요. 1960년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네. 그 되게 유명한 메리벨 사건이라고 네.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건 영화로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로 수십 번 나왔는데 네. 정확하게 이름 메리 플로라 벨이라는 여자입니다. 1968년도에 2건의 살인을 저질렀어요. 2번이나요? 네, 4살짜리 이제 마틴 브라운이라는 아이하고요. 그다음에 3살인 브라이언 호우라는 아이 둘을 죽였어요. 이 메리벨이 나중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검거가 됐는데 너 왜 두 아이를 죽였니? 그랬더니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내가 그 시기를 땡겨줬다고 뭐가 문제냐. 완전한 형태의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영국이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10살짜리 어떻게 처벌하냐.
이런 뭐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당시엔 소년법이 얘네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10살짜리 아이인데도 종신형은 나왔어요. 원래 사형감인데 얘가 어리다고 종신형이 나왔고요. 아니 그 아이 말로 좀 땡겨준다고 하고 사형을 선고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이니까. 10살짜리니까. 그런데 메리 벨의 뺨을 치는 범죄 따닥! 전 세계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있죠. 이게 제일 끔찍합니까? 아이 많아요. 마음을 좀 가다듬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소년범 처벌이냐 대 선도냐에 대해서 세계 소년범죄 사례를 통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건영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세계 최악의 소년범죄 어떤 겁니까? 네, 저는 이제 되게 많은데 네. 저는 영국 사건, 잉글랜드 사건을 골라왔어요. 1993년도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13년도요. 피해자 아이 이름이에요. 제임스 벌저라는 아이를 네. 납치 살해한 소년 2명 사건이 있었거든요. 벌저라는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죠. 그러니까 유아 단계에서 좀 넘어간 아이인데 얘를 이제 존 베너블스하고 로버트 톰슨이라고 2명의 아이가 납치를 해요. 쇼핑센터에서. 더 어린 친구를 어린이들이 납치를 하는 거예요. 벌저라는 아이가 아주 어린애예요. 이 어린아이는 엄마하고 쇼핑센터에 가서 그냥 저녁 창거리 사러 간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기 파는 코너 있잖아요. 여기서 네. 고기를 고른다고 엄마가 이 아이의 손을 놓은 거예요, 잠깐. 아, 잠깐 정신을. 근데 5분 상간에 이 존 베너블스하고 로버트 톰슨이라는 10살 친구 아이들이 얘를 납치해 간 거라. 고작 10살들이 5분 사이에 없어졌는데 이 없어진 거를 CCTV 있잖아. 이게 네. 발견해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서 지금 추정상으로는 한 38명 정도의 사람을 만나고 지나갔대요. 근데 이제 얼르고 이렇게 꼬시고 형 따라와 이러면서 데려가니까 사람들은 셋이 그냥 형제나 친한 줄 알고 그냥 넘어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동네 예. 꼬마들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고서 이제 으슥한 데로 끌고 가서 이때부터 이제 뭐 몽둥이로 때리고 뭐 아니 왜 갑자기 몽둥이래요? 애를 재미삼아 죽이려고 납치한 거예요. 이 10살짜리 2아이가. 그리고 이제 이틀 있다 발견이 돼요. 쇼핑센터에서 딱 4km 떨어진 철길 있잖아요. 멀리도 못 가네요. 철길에서 부동강이 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사체를 치울 목적으로 아이를 그 기찻길에다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가 지나가다 치여가지고 사망한 걸로 이렇게 몰자. 그리고 아이를 부검을 해보니까 입안에 폐건전지가 10여 개가 박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항문 있잖아요. 이 직장에서도 건전지가 7, 8개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너무 잔혹한 거죠. 그래서 경찰은 당시에 이거 소아성애자인 범인이 아니냐. 그래서 수사를 해봤는데 CCTV를 깐 순간에 10살짜리 2아이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 경찰도 안 믿었대요. 얘네가 범인인 걸. 너무 엽기적이어서 네. 왜 폐건전지를 그렇게 재미삼아 했대요. 경찰 수사과정 내용을 보면 너네 왜 죽였어 그랬더니 그냥 죽이고 싶어서요. 이렇게 답변했고요. 2아이다. 그리고 이제 그 철길에다 놓고 아이가 이렇게 분해가 됐는데 책임감을 못 느끼냐고 그랬더니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요즘에 이제 막아나가는 애들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2아이를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애들이 좀 불우해요. 불우해서 그랬다. 존 베너블스 같은 경우는 홀어머니 밑에서 많이 맞아가지고 학대당했다는 의견 다 진술에 나왔고요. 네. 로버트 톰슨이라고 또 다른 아이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엄마 아빠가 고도 알코올 중독자예요. 엄마 아빠가. 아. 그래서 술만 먹으면 또 패네. 그건 많이 맞았어요. 아, 진짜 요런 어른들을 따로 패는 어떤 집단이 없습니까? 그렇게 아, 말해. 또 국가적으로 좀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떻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주가 있는데 이걸 넘어간 거잖아요. 선을 넘은 거잖아요. 이거는 네. 친구들을 처벌 어떻게 받았나요? 징역 8년 나왔어요, 둘 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직접 8년을 받았는데 당시 이제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다 난리 난 거라. 언론사에서 우리가 청원을 받고자 하니 엽서로 라디오 사연 보내듯이. 네, 그 보내라 그랬는데 무려 28만 명이 청원에 참여를 한 거예요. 네. 올려 측에서 10년을 선고해요, 최종. 10년이요? 예. 아, 너무 짧은데 10년을 선고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유럽 인권재판소라고 있어요. 얘네 처음에 8년 때렸잖아, 최고형이. 네. 근데 엽서하고 편지 왔다고 2년 올려치기 하는 거 이것도 인권침해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8년만 살게 하고 이제 하고. 석방을 한 거죠. 석방을 했습니까? 2001년도에 나와요. 아, 자, 고양 교수님. 네. 그렇다면 이런 극악무도한 사이코패스도 이렇게 나이 어릴 때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나이가 커가면서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교활한 게 불가능한 수준의 사이코패스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태생적으로 뭐 유전적으로 그렇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어찌됐든 끌고 가면서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이 10세 아이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더 고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끌고 가야 됩니까? 어디 물에 밧줄에 묶어가지고 아니요. 줄줄 끌고 가야 됩니까? 아까 독일 같은 경우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네. 더 이상 상담을 받고 싶지 않다. 차라리 교도소로 보내달라. 이렇게 또- 얘기할 정도로 또 다른 정신질환이 생길 정도로 우리 그 교수님 같은 분이 1시간마다 교체되면서 자고 일어나면 또 선생님이 깨워서 계속 상담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근거는 있어요. 익명의 소년범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재범은 몇 프로 할 것 같아요? 저는 꽤 많은 숫자가 한 4분의 3은 다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셔요. 근데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래요? 전 세계 평균이 아주 높은 나라 같은 경우 20%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에서 18%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화의 힘이 있군요. 이 소년범 때 한번 범죄로 처벌받다 하게 되면 5분의 4는 범죄를 나중에 계속 안 저지르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거든요. 제가 반대로 생각했네요. 네. 예. 그러니까 네. 효과는 있다는 네. 얘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20% 이내가 문제라. 그러니까 안 되는 놈도 있어요. 안 되는 놈은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되신다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교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93년도에 10살이었으면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거든요. 네. 지금 한 40대 초반일 것 같은데 초성만 듣겠죠. 네. 요 가해자들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언론 보도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로버트 톰슨하고 존 베너블스 둘이 나왔는데 네. 둘이 좀 다른 삶을 살아요. 나와서 이제 둘 다 사고는 쳤어요. 뭐 폭력하고 경미한 절도로 인해서 둘 다 이제 체포가 되긴 됐었는데 네. 그때 로버트 톰슨은 완전히 반성을 한 것 같아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지금까지 범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잘 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존 베너블스 얘가 이제 문제인데 얘는 또 문제를 일으켰군요. 얘는 이제 소아성애자로 이제 적발이 돼갖고 2010년 이후에 장기형을 한번 살고 나왔고요. 걔 그때 죽였었어요. 네, 그 뒤로도 계속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들락날락하는 걸로 좀 조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선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극명하게 나타났잖아요. 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지만 구하영 교수님, 요 악마들 뺨치는 또 최악의 소년범죄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크게 맞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사례는 놀라지 마십시오. 좀 너무 크게 놀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소뚜껑이든 자라든 보고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99년 4월 20일 발생한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총기 난사가 나왔군요. 총기 난사가. 근데 이 총기 난사 사건, 특히 청소년 총기 난사 사건 미국 내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을 가져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 사건이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총기 난사 사건은 아니지만 단순히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사회 전반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총기 사건들에 대해서 모방 범죄가 될 정도의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이 사건을 모방한 범죄가 실제로 이후에도 있죠. 수없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거 셀 것 같은데 몇 살입니까 이 친구? 나이는 17세, 18세 이런데요. 당시 미국에서 가장 끔찍한 교내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두 가해자가 49분 동안 학교 내에서 900여 발의 총 난사를 이걸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12명, 교사가 1명 사망을 했고 부상자도 24명이나. 이 부상자들도 작은 부상이 아닐 것 그렇죠. 같아요. 심각한 부상이죠. 총 외에도 폭발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폭발물이 폭발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폭발했으면 그때 당시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거나 부상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구 교수님. 학생 둘이서 어떻게 이 900발의 총알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총기는 아버지 총기를 훔쳐서라도 중고 시장에서라도 구할 수 있다고 쳐도 900발의 총알을 어떻게 어디서 난 겁니까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가 18세 이상의 무조건 네. 총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1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면서 1년을 준비했다고요? 1년에 이 사건을? 사격 연습도 하고 정말 미친 새끼들이네. 일단 미국 역사상 가장 사망자를 많이 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심지어는 진짜 나쁘네. 그 범행 의도를 담은 비디오 테이프까지 제작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 테이프 내용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역사의 일부가 될 것이다. 오늘 진짜 쓰레기 명언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네. 이 두 가해자가 당일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잘 죽었다 이 그죠? 개야. 잘 죽었다 이 씨발. 죄송합니다. 제가 속으로 얘기한다는 게 이게. 자, 이 가해자들 나이가 17세, 18세. 만약에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1급 살인죄로 적용을 해서 1급 살인죄. 종신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만약에 살아있으면 미국 같은 종신형. 경우에. 네. 교수님한테 혼날 건 알지만 태어나지도 말았었어야 돼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나는 데는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건 안 됩니다. 이런 1년은 놈은 다다다 단총을 쏴주게 돼. 교수님 그것도 아깝습니다. 악어 밥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화불량 걸려요. 이런 불량식품 먹으면. 그럼 이 사건의 가해자 부모님들이 또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정이? 평범한 가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조 등상이 일어났을 때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한 게 좀 문제였죠. 가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그래도 살다 보면 나한테 주어지는 자그마한 학대가 크게 나한테는 다가올 수 있거든요. 어떤 작은 문제라도 느껴지면 부모든 주변 사람이든 선생님이든 친구든 누구든 관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영권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말씀도 일견 맞긴 맞는데 네. 저는 처벌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는 죽었지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피해자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아무리 아이라 하더라도 용서가 안 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회적으로부터 좀 격리하거나 좀 혼나는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소년 범죄가 이게 방송 매체에 보도될 때마다 소년법 폐지해라, 촉법소년 폐지해라 이러는데 만약에 소년법이 폐지가 되면요 범죄를 저지른 모든 아이들이 일찍부터 범죄자가 돼버려요. 형사처벌받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너무 양산하는 국가가 돼버려요. 강력한 처벌보다는 어쨌든 네, 선도가 선도. 필요합니다. 소년원이나 교도소에서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자, 최악의 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두 분의 시선이 아주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두 분이 좀 더 통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소년원 갔다 왔다고 해서 이 아이를 범죄자로 낙인 찍지 말아달라. 그냥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되짚어보고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자, 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년범에 대해서 엄벌주의자는 맞아요. 다만 이제 반대, 구 교수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회복지 안전망이 강화가 돼야 돼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내가 내는 세금으로 왜 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미래에 폭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같이 사는 있잖아요. 공유의 개념을 안 가지는 사회가 돼버리면 폭탄이 되는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거든요. 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소년범죄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극과 극 뉴스 소년 범죄 처벌이냐 선도냐라는 주제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변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연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저는 제가 이제 범죄 피해자학을 연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범죄 피해자학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사건은 가해자만 쳐다본다. 가해자가 불우한 환경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저질러졌다. 이건 가해자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피해자하고 피해자 가족들은 열받아 죽겠는데 가해자의 나이가 불우했기 때문에 형량을 낮춰준다? 그럼 피해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피해자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의 감정이나 심정을 본다면 저는 선처라는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고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치러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무한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애들입니다. 네네.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주제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소년 범죄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계속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두 분 대화가 통했다고 생각하시면 하트 긁겠다고 생각하시면 엄지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가 완성되지 않고 오늘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너무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